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도역단 하나 있었지?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이 고도역단이 보시면. 이제 점친 예죠. 이 고도 선생이 마차를 끌 말이 필요했었는데 우연히 기차 안에서 아옥소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죠. 화제가 말에 관한 것으로 흐르자 그가 말하길 작년에 좋은 말을 남부로 주문했으나 그 후 아무 소식이 없길래 좋은 말이 없는가 보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 마리를 구입하였는데 최근에 앞서 주문했던 남부의 말이 도착했다. 근데 마굿간이 좁아 두 마리는 넣을 수 없으니 당신에게 한 마리를 양도하고 싶다 하였다. 그래서 어떨지 점을 쳐서 복의 초요를 얻었다. 이 말은 긴 길을 달리기에는 적합치 않지만 아침에 나아가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타기에는 최고의 말이다. 이것이 불원복, 그죠? 초요의 효사에 보면 불원복, 멀리 가지 않아서 돌아온다라고 그랬죠? 초요의 효사. 주역책에 보시면 불원복 그랬단 말이죠. 무기회, 재앙도 없고 후회도 없으리니 원길 크게 길하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효가 변하면 곤의지가 되죠. 그죠? 이놈이 점을 쳐서 변하면 이놈이 음효가 되니까 곤의지가 되죠. 그러면 곤의지괴의 효사에 보시면 니 빈마지정 그랬죠. 앞말의 바르고 고둠에 이롭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앞말처럼 얌전하고 사납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얼마나 있어서 그 말을 구입해서 조속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점에서와 같이 아주 유순하고 좋았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명치 23년 그러면 1890년이거든요. 이게 90년 봄 재판소장과 검사장이 산장에 와서 모 고관이 사임한 후 우리의 거동을 점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무릇 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미칠 수 없는 미래를 미리 알고자 하는 때 지성을 가지고 귀신에게 물으면
반드시 감흥이 있어 신의 가르침이 서수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나는 이것으로부터 신명의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를 본다 하고 입서했더니 복에 이호가 나왔다. 뇌, 우레죠. 우레는 지중해, 화열, 그리고 태양의 염열이 시절에 따라 우열이 있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까지는 지상에 있죠. 우레가. 그리고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땅 밑에 숨어 있는 것인데 이 꾀는 뇌가 한 번 더 나오기 위해서 지중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 고관은 현재 한가하게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얼마 안 있어 복직될 것이다. 그랬더니 두 사람은 이 점단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길 여기 이렇게 쉬운 것이라면 천하의 정치는 모두 역에 묻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했다 이 말이죠. 나는 대답하기를 원래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문명국이든 야만국이든 간에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이상은 모두 천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까닭은 신의 힘이 있고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신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놓고 하나 둘 세 줄 내려가시면 재판 등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당신들은 원고와 피고 양측이 숨기고 있는 간교한 계산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증거만을 가지고 진실을 구하고자 하면 이것은 어둠 속에서 옥을 찾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생각한데 역점을 믿지 않는 것은 당신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행동은 마치 눈먼 뱀은 두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밑으로 내려오시면 모 고관이 사임됐을 때 세상이 시끄럽고 신문기자들도 현혹될 정도였으나 내가 한번 서죽을 헤아리게 되니 신이 지하에 뇌가 있다고 나타내 준 것이 아닐까. 특히 이호의 효사에 휴복이라고 있고 그것은 일시의 휴직이 후일 반드시 복직됨이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이분은. 휴는 휴직이고 복은 복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게 누구한테나 그런 게 아니죠. 네. 문복자, 점을 묻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질 수가 있죠. 후일 복직됨이 확실한 것이다. 또 복직되는 이유를 말한다면 고관이 일시적으로 노하여 결연히 사직의 뜻을 밝힌 것이나 천자의 은명에 감업하여 복직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단전에 휴복직일 이하이냐 아름답게 돌아오니 길하다고 하는 것은 어진 사람한테 그 밑에 어진 사람의 밑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더니 재판장과 검사장은 자꾸만 수염을 쓰다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다. 그런데 그 후에 모 고관이 복직된 것을 보고 비로소 나의 역점이 거짓이 아님에 감복했던 것이다. 또 내가 상인과 거래하던 때 어떤 물건을 팔 약속을 하여 계약 보증까지 받고 나서 입사하여 입괴를 얻었을 때는 그 물품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다른 쪽으로 팔 약속을 해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후학자들은 이것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란다 그랬거든요.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상인이 와서 운을 점치고 싶다고 하기에 입서에서 복의 사묘를 얻었다. 복은 우레의 생기가 땅속에서부터 발생하려고 하는 괴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정욕 때문에 주저함에 본심이 있는 상이다. 육삼은 우인은 부중종으로 자신의 운기가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일을 벌려 실패하고 노고하나 공이 없고 심한 때는 파산하지만 다행히 실패를 깨닫고 이것을 고치는 일이 있으면
운의 성세는 하늘의 수혜인 것이며 이것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치지만 성운의 때는 상류에 띄우고 순풍에 돛을 올리듯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지만 쇠인의 때에는 그 반대로 배를 역풍에 띄우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니 노고하여도 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상을 입지 않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다. 상인은 변화가 심한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운기의 성수에도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내년 후년이 되면 운기가 회복된다. 상인은 이것을 읽고 실제로 이 점처럼 이전부터 무엇을 해도 실패하고 밤낮 없이 열심히 뛰어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것을 듣고 비로소 잘못을 깨달았다. 이제 가업을 잘 지키며 내년을 기다리겠다 하고 돌아갔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가지고 계신 주역책을 다시 보시면 137쪽 보시면 빈복 여무고 그랬죠. 빈번이 돌아와요. 빈번하게. 근데 육사가 되면 중행 독복 그랬잖아요. 여러 음여대로 가다가 혼자만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좋다고 하는 거죠. 명치 22년이면 1889년입니다. 6월 친구가 찾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 상당하는 대금으로 팔 약속을 하고 계약 보증금을 약간 받았다. 이것보다 먼저 같은 땅을 사러 온 사람이 있어 내 대리인으로부터 보고가 있어서 내가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약속한 가격보다 훨씬 고가로 사고 싶다고 하며 한 번 더 대리인에게 알려와 대리인은 이 사람과 팔 약속을 하였다. 이렇게 되니 나는 이전에 약속한 사람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해약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승낙할지 어떨지 점을 쳐보고 싶다 하였다. 이에 입사하여 복에 사유를 얻었다. 복은 일양내복의 꾀로 모든 일들이 옛날로 되돌아오는 상이다. 여행을 가 소식이 없던 자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대금이 정체되어 있던 자도 회수될 수 있으며 또 시집간 딸도 집으로 돌아오고 도난당했던 물건도 다시 돌아오며 방탕했던 자도 본심으로 되돌아오는 상이다. 그러니까 딱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시집간 땅에 딸이 되돌아오면 안 되는 거니까. 당신은 이미 계약한 땅도 그런 불평 없이 당신에게 돌려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과연 그쪽에서 매매 계약을 해약을 청해왔다. 모 국장이 와서 운기를 점치고 싶다기에 입소해서 복의 오유를 얻었다. 복은 우레가 지중해 있는 상으로 움직임이 극에 달하여 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에 비유하면 정욕에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이 있어도 깨닫는 바가 있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오효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구하여 덕을 닦고 여러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그 덕을 지키는 때이다. 적어도 여러 사람의 우애선 자는 뜻하는 바를 청렴하고 공정한 태도로 나간다면 여러 사람은 이것을 보고 반성하게 되며 이것을 돈복 무회 그랬죠. 독실하게 돌아오니 후회가 없다. 이 효는 성심이 절로 드러나 큰 선을 행하는 때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상효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명치 20년 1887년이에요. 6월
판원퇴조 씨가 조정의 명에 따라 고향인 고지연에서 발탁되어 국내의 차관을 비롯해 명치유신 때 공적을 인정받아 자기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자기 수요를 고사했다 이 말이에요. 몇 번에 걸쳐서. 근데 이 일이 신문이나 각종 연설 등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어떤 사람은 그가 결심하여 자규를 사용한 것은 그만의 이유가 있고 명리의 급급한 무례와는 다른 것이다. 그 결백한 정신은 실로 명사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후일 만약 다른 조치에 이것을 받아들인 일이 있다면 명성은 땅에 떨어져 지금의 그와는 다른 그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로 또 어떤 사람은 자규는 천자가 내리는 것으로 그가 고사의 일을 받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위측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엄한 조정의 명령이 내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강이 문란해져 정치 권위가 서지 않게 된다 했다 이 말이죠. 칙령을 위반한다. 그렇죠. 이제 거기서 쭉 내려오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서 다섯 번째. 그가 자귀를 고사한 것에 관해서 약간의 충고를 하고자 그가 묵고 있는 여관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감기에 걸려 어떤 사람과도 만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다음날 다시 방문하겠노라고 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마포조관이라는 데로 가서 목고행 백작을 만나 나는 매년 동짓날에 목욕제교하고 국가의 일과 정부 고관, 요인들의 신상에 관하여 점을 치는데 한원 씨의 금년점은 복의 상효였다고 말했다. 복괴는 일양 내복의 괴로 음이 겹쳐 있는 중에 일양이 있다. 하나의 양이 있죠, 밑에? 이것을 사람의 일에 비유한다면 대인자 부실 기적자지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복잡한 세상에 있어도 평소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대인자 부실 기적자지심이라는 건 맹자 이루하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대인은 적자라고 하는 것은 빨개 벗은 아이니까 어렸을 때의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죠. 대인은. 그 어렸을 때의 마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동정적이고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은 그 어렸을 때 아주 빨간 애기였을 때의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맹자 이루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효가 변할 때는 마음에 주저함이 생기고 본래의 현명함을 잃게 되는 상이다. 효사의 미복 그랬죠? 미혹되어 돌아온다. 이것은 시비가 전도됨을 말하며 위급한 처지에서 정신 차리지 않고 안심하고 있다가 스스로 재앙을 부르고 멸망의 과정을 밟는 것과 같으니 이를 미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고로 천재와 인재는 함께 온다고 하는 흉함을 나타낸다. 용 행사 종유 대패 군대를 사용하면 마침내는 크게 패하리라 그랬죠. 그것은 태평한 세상에서는 꺼려지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하늘의 조짐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꺼리낌 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태평한 세상이 태평하긴 해도 그 태평함의 성질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태평에 한 가지 병근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릇 정부가 영구한 정책을 경영하는 데에는 반대는 없고 세계 각국과 교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므로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마 토족 뭐 이런 거 그 계급이죠. 그 당시에 일본인들. 그리고 토족은 직록을 갖지만 인민은 직록이 없으므로 모두 병역에 관해서는 불공평이 심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얘기의 요점을 보면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면 그 불공평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사람 주위로 모여들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우측 중간에 보시면 우측 중간 판원 씨는 이미 정부의 요직에 있던 자이기 때문에 한 번 직을 사퇴하고 재하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훌륭한 인격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니 현재는 그 지위에 임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를 위한 길을 정부의 사람과 의논하고 심의하는 것은 모두 국가를 위한 사람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방법에 따르지 않고 명망 있는 몸으로 정치에 대해 비판한다면 여기에 가담하는 자는 자유사상을 원하는 자가 모일 뿐이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결합을 망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기를 사퇴한 건 뭐 권의 이유로 얻었다. 근데 이건 나중에 택수곤에 나올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장을 넘기셔서 맨 끝에 우측 맨 끝에 보시면 후등백작은 일찍이 역학에 깊이 심취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같은 말을 가서 전했다 이 말이죠. 그 얼마 안 가서 그 판원 씨가 자기를 배수한다고 들었다. 나는 비로소 운무가 거치고 맑은 하늘을 보는 것 같은 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배수는 절하고 받는 거니까 벼슬을 그렇죠. 옛날에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받게 됐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